안녕하세요. PMB 마케팅의 김하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하고 유튜브 MCN은 뭐고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그 블로거,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그러니까 구글의 SEO 매뉴얼을 꼭 숙지하시면 구글의 SEO 방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시간 관계상 유튜버하고 블로거만 진행을 하는데 좀 추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 전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PNB 마케팅이 생각하고 있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의 전달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기본적으로 홈쇼핑이다. 내가 홈쇼핑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기획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액티브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SNS를 통해서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튜브가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사실 유튜버 유튜버의 구독자를 늘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뭐 제일 쉽다는 게 좀 웃긴 얘기지만 가장 편해요. 그러면 유튜버를 기본으로 잡고 진행을 하면 좀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따가 기본이 되면 이제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도 그대로 하시면 좀 편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라이브 커머스 1시간을 때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기획이 필요하다. 장비는 어떻게 된다? 간단하게 조명하고 어, 그, 삼각다리와 뭐 진행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MCN은 참고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의 MCN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연예 기획사가 다양한 채널에 있는 유튜버들을 잡아서 관리를 하면서 그 영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MC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 채널 네트워크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유튜버들이 다양한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 채널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PB 마케팅 같은 경우는 광고주에 대한 영상,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영상 이런 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MCN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MCN의 개념은 유튜브처럼 기업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멀티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MCN이라는 이야기는 그거고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이해는 이제 아까도 보여드린 게 이게 뭐냐면 가치 생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광고 상품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어휴, 이거 다 이거 확대해서 보세요.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저희가 운영 가능한 상품을 몇 개를 보냐면 500개를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이름은 들어봤다고 하는 제품이 한 1,500개, 2,000개 될 겁니다. 요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MO, SEM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소셜 미디어를 관리하면 요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보신 거고 요거 이제 SEM, SEO에 대한 프로세스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최적화가 되면 트래픽이 일어나서 검색 순위라든지
키워드 최적화가 돼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매출이 올라간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 SMO 같은 경우도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노출이 돼야 된다. 특히 어디요? 요새는 구글하고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이 구글은 이 구글 플러스입니다. 구글 플러스는 구글 상품을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요. 예. 저는 구글보다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좀 권해드리고, 요거는 SM이라는 건데, SEM은 키워드에 대한 관리, 노출에 대한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치, SEO, 마케팅, 페이스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광고에 대한 부분. 보시면 이면을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유튜브예요. 유튜브고, 그러면 보라색이 뭐죠? 구글이에요. 페이스북이 노란 게 페이스북. 네. 다음은 이렇고, 네이버는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그래도 중요성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뭐 해도 그 예전부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해서 구매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를 잡아주는데, 어쨌든 네이버에서 포인트는 네이버가 키워드 광고 값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전환율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광고비는 올라가고,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좀 탈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검색 엔진 점유율 같은 경우도 좀 보면 되는데,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똑같아요.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온라인 마케팅 자료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총 13조인데 6조 4천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점유율도 보시면 52%를 넘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7조 원이 넘었어요. 그 이유는 뭐로? 계속 얘기했지만 모바일, 스마트폰. 그럼 모바일 스마트폰이 들어가면서 뭐가 좋아진 거냐? 유튜브가 확 올라간 거예요. 아까 보시면 유튜브가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바일 컨텐츠를 많이 주는 매체가 확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똑같으니까 뭐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커머스를 결합한 라이브 커머스의 빠른 성장세가 높은 건 뭐냐면, 그냥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바일이 많이, 그러니까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보급이 많이 됐으니까 많이 보는 컨텐츠가 필요한 거고,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컨텐츠 보시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은 금방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지. 뭐 쇼핑 경험 제공을 위해서 뭐 전략적 파트너십 증가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은 뭐 별 얘기 없어요. 그냥.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 있어요. 그 유저가 어떻게 쇼핑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백그라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찍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그 여러분들이 쓰는 크롬,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웨일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다 뺄게요. 인터넷 포탈 현황이 중요한데,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이 보시면 50대 이상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50대, 40대, 30대, 20대가 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좀 적을 수 있어도 되게 씁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보면 화이트 칼라가 많이 보지만 다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이버. 근데 왜 아까 보면 유튜브나 뭐 다른 쪽이 포함이 안 됐냐? 그 우리나라 그 사이트들이 통계를 낼 때는 유튜브를 빼버려요. SNS를 빼버려요. 누구 때문에? 네이버 때문에. 근데 요거만 보셔도 되겠지만 보통 네이버의 그 점유율 대비해서 다음이 보통 한 얘 데이터로 치면은 한 15% 정도, 15.5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는 네이버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네이버는 맞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관리해야 된다. 예. 근데 포털에서 주요 컨텐츠 소비자가 누구예요? 뉴스잖아요. 쇼핑 정보고, 그쵸? 그러면 쇼핑 정보는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치고 뉴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에 우리 사이트가 노출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데이터 중에 보면 요거 저희 대회비거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보시면 5만 원에 요거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올랐겠는데 요새 네이버가 언론 기사 잘 안 올려주긴 하는데 보시면 데일리 CQ에 6만 원 주면 올라가요. 그러면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올라가요. 그러면은 구글은 컨텐츠가 없으면은 가져가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의 그 언론 보도 홍보는 하시는 게 좋다. 보시면 내가 한국 데일리 경제 같은 경우는 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만 원? 근데 저희한테 송출하고 뭐뭐 비용이 붙으니까 한 뭐 15만 원 정도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네이버에만 들어가는데 요거 자료 조금 더 보여줄까요? 중앙일보가 26만 원. 뭐 X는 뭐야? 김영은 그런 거 같네요. 그 저기 그 기자 이름 들어가는 거. 동아일보도 26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33만 원이거든요. 저희 단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는 꾸준히 해라. 그러면은 각 매체 쪽에서 가는데 제가 이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뉴스를 좀 치면요. 보시면 8시간 전, 6시간 전, 6시간 전 그렇게 나와요. 5시간 전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뉴스는 이렇게 시간 타이밍으로 쌓여요. 지금은 관련 도선인데 그러니까 글을 잘 쓰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뉴스 보시면 이것도 올라간 시간 대부분 올라간 시간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대해서는 그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낫다.
그래서 왜냐면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그 소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쇼핑 뉴스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보면 정치가 높긴 해요. 근데 경제, 사회, 정치 이게 이제 그 뉴스 딱 좋아하는 그 타입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러니까 쇼핑을 많이 하는데 네이버에서 많이 한다. 근데 요새 저기 쇼핑 업체들 물어보면 네이버에서 쇼핑 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살 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네이버 가서 그냥 사면은 딱 뭐 최단가로 샀어 막 이게 됐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어, 전 세계적으로 이래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거의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보급이 됐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바일 유저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이 보고 있고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거기서 뉴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1868억 달러면은 요새 환율이 1200원이더라고요. 계산하면 어, 천억이 120억 달러, 120억 조, 120조. 그러니까 120조, 240조 원 정도 되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 부분은 데이터를 좀 보시면 요건 좀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은 이렇게 가요. 틱톡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틱톡은 그 유튜브의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 블로그가 빠졌는데 요 부분 그러니까 이용자 MA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사용자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딱히 그 어떻게 글을 쓰고 하는 거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그걸 뺐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하고 유튜브로 가는데요. 그 요거는 이런 거는 보세요, 그냥. 근데 그 액티브 유저, 액티브 팔로워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면 확실히 네이버에서는 이 밴드, 그러니까 마음 잘 안 주시지만 한번 마음 주면은 괜찮아 하시는 그 밴드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일 때는 이렇게 가고 조금 나이가 들 때는 이제 이게 밴드라고도 되지만 이거 그냥 네이버 블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여튼 밴드, 카페, 네이버 블로그 세 가지 합쳐진 거라고 보고 요런 쪽. 그다음에 50대는 뭘 좋아하느냐?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를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커뮤니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어떻게 뭘 봅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싶고 관심사를 보는 거고 30대는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섞인 거예요. 젊은 애들 하는 거하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하는 거 이제 가는 거죠. 여기서도 그 조상 부분인데요. 같은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관련된 소셜미디어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 아니까 그 저기 뭐야 진행을 그 저기 그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플러스 네이버 블로그, N 블로그. 트위터는 국내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해야 된다. 그 마우스가 자꾸 조금 에러가 나서 그 PC로 좀 하려고 했더니 또 에러가 나네요. 제가 그 PDF로 강의하는 건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재미로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는 SNS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이 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 미국에 있는 SNS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베껴가지고 자기네 자국 서비스를 진행을 한 거고, 아까 보시면 그, 그 라이브 커머스 중국 편을 보면은 그 액티브 팬이라고 하는 액티브 팔로워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1억 5천 명 정도 됐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구글이 중국에 진출 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페이스북도 진출을 못해서 자국 시장을 좀 먹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소셜과 자,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컨텐츠를 보고 싶을 때 뭘로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지식인,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고, 또 그러니까 뉴스나 소식 같은 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확실한 자료를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뉴스 쪽으로 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쪽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구글 검색 엔진과 가장 친화력이 좀 블로그형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니라 홈페이지인데 블로거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글쓰기는 어떻게 되냐면 책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에 와 있고 목차가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SEO 관련해서 제가 그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좀 드리려고 해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거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제가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 관리가 안 되면 또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딱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 가장 검색을 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 중심이 아니라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를 가더라도 그 검색 엔진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보여줘라 이겁니다. 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이제 그 광고주의 성향이나 제품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액티브 유저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 하고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튜브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한테 여러분들이 쫙 뿌리고 뭐 구독자 100만 정도 되면 여러분 홈쇼핑 안 부럽습니다.
근데 100만 어떻게 하냐? 꾸준히 하면 돼요. 예.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액티브 팔로워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 그 소통하면서 계속 그 사귀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하고 네이버 블로그하고 네이버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 이제 이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얘기만 해도 좀 벅차요,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을 보면 좀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하며 가는 유저가 아까 데이터 보셨죠? 그래서 월 1회에서 2회에서 송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관련 키워드가 올라가면서 내 홍보를 하거든요. 자, 이게 검색 광고잖아요. 그래서 검색 광고를 내가 등록을 하고 싶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검색 광고를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 키워드라든지 서브 키워드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키워드를 잡는 거에 따라서 자, 부산 불꽃 축제인데 명당 자리는 어디냐? 광안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운대의 부산 불꽃 축제는 해운대에서 볼 수 있는 카페, 돗자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SEM, 그러니까 키워드 관리를 할 때, 그럼 부산 불꽃 축제를 할 때 좌석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가격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많이 보고 여기서도 블로그에서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페, 언론, 카페, 언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맞고요. 이게 뭐냐면 키워드 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요거는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무료가 있는데 구글이나 유튜브, 플레이스토어나 인스타그램에 어떤 키워드를 조회를 많이 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요게 한 달에 꽤 돼요. 한 달에 한 7만원, 8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유튜브에 대한 키워드를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데 유료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스타도 나오죠.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온라인 광고라고 치면 온라인 광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연관 키워드가 쭉 나옵니다. 근데 월에 얼마의 조회수가 있느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고 클릭당 CPC당 얼마. 유튜브에서 1.60이면은 어때요? 그 1달러면은 1200원 1200원 1700원 800원 그 정도 되겠네요. 1200원 곱하기 6 720원 1900원 2000원 정도 하겠네요. 이렇게 보여요. 원래 요게 이제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튜브에서 키워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얼마입니까? 75불, 79불, 79불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좋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유료 부분, 그러니까 돈을 들이면 좋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이게 좋은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요. 요거는 그 이 사이트는 그 구글 관련된 키워드를 조회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광고를 저희가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월 관리 클릭당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연관 검색어까지 관련된 CPC까지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구글 광고는 이렇게 하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컨텐츠 아이디어라고 해서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핀터레스트, 요 핀터레스트는 사진 위주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트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우버서제트인가요?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키위에서 온라인 광고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간 검색량에서 PC, 모바일, 토탈, 그 다음에 월간 컨텐츠 발행량이라고 해서 발행량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게 연관 키워드가 쭉 나와줘요. 20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트렌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키워드 마스터란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취향인 것 같고요. 근데 빅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빅키워드 부분이 그 비용을 내면 이제 경쟁사 키워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데 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온라인 그 저희 그 뭐죠? 그 소셜 미디어 하는 밥,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왜 그 블로거는 안 하고 이걸 알려드리냐면 결국은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잡고 어떻게 경쟁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 거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 광고로 들어가면 검색 광고로 들어간 다음에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저기 그 들어가셔도 되는데 지금 아직 CPC가 좀 비싸대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하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가면 이제 하면 광고 시스템으로 가면 됩니다. 키워드 도구로 바로 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도구를 클릭하고 키워드 도구를 클릭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1000개 관련된 키워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같이 뽑아야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온라인 광고 현황이라든지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1년간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러면 언제 광고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유튜브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유튜브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8년도에 구글이 인수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동영상 컨텐츠 너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 양을. 그래서 너희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글은 잘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최적화시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앞서가 있었다라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인수한 거는 구글의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는 마이그레이션 골드러시예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가 골드러시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골드러시고 유튜브가 골드러시입니다. 왜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 올려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또 하다가 라이브 커머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유튜브 시대인데 라이브 커머스가 더 올라가도 그 액티브 팔로워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채널에 유튜브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SNS가 제일 좋은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가 제일 좋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방송 채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중파는 떨어지고 있고 이제 종편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종편도 시청률이 좋냐?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모바일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는 TV를 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TV를 보기엔 좀 뭐라고 할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V는 떨어지고 케이블은 올라가지만 중간지대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런 그 유튜브 같은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SNS처럼 자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주 하면서 자주 써가면서 자주 글을 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건 없고요.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 법, 그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올리는 법, 그 전에 뭐 영상 편집이 필요하면 편집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수량을 많이 높이는 게 좋기 때문에 편집은 좀 가급적 하지 말아라, 자막도 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라이브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실시간 스트림 시작이 나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라이센스를 허락한 사람? 네. 제가 지금 해보려니까 통신사 정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쉬는 시간 이후에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영상 하나 잘 올리면은 100만 조회수 되고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더 진행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되 저희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되 그 다음 거를 해라. 그 다음 건 뭐냐면 SNS 쪽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키워드 검색도 많이 하니까 그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 마케팅도 좀 섞어라.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분야의 컨텐츠 부분은 영상이 부족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컨텐츠가 있다면 좀 실행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 저희가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지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내가 홈쇼핑을 한다고 해도 그, 그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같이 무엇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강의는 지금 여기서 마치고요. 네 번째 강의는 조금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PMB 마케팅 김하성 대표입니다. 오늘 요번이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튜브만큼 구독자나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 컨텐츠를 주고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굉장히 좀 액티브해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매출을 올리고 이 라이브 커머스 부분으로 어떻게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화면이 이제 같이 나갈 텐데요. 보시면 실시간으로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채팅 정보도 들어갑니다. 채팅 정보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라이브 커머스랑 똑같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랑 똑같은데 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냐? 링크를 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실은 유튜브 잘하시면 유튜브만 하셔도 돼요. 사실은 뭐 네이버한테 수수료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커나가야 되니까 진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분간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라이브를 하다가 이제 어느 일정 기간에 되면 이제 구글에 라이브 신청을 하면은 구글이 들어줍니다. 이제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1000시간 정도 시청을 해야지 컨텐츠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라이브를 열어줬는데 어떤 미친놈이 다른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싶고 이걸로 돈 벌고 싶으면 항상 얘기지만 PNB 마케팅 김하성 대표 제가 이제 메시지 제 거를 알려드릴게요. 골뱅이 PNB 마케팅 PNB 마케팅 점 김하성 대표고요.
010-3879 I입니다. 회사는 자, 그러면 짧은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유튜브 커머스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에서 실시간 부분을 좀 적고요. 여러분들 나는 네이버에서 하는 거 뭐 그립에서 하는 것만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빗썸이라는 곳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하나를 알면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을 빨리 되돌아서 이제 유튜브 키워드 쓰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요거 지금 닫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알려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상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하여튼 지금 요건 닫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유튜브는 생각보다 전문적인 컨텐츠가 부족입니다. 흥미 위주의 컨텐츠는 많아도 이게 적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성적인 부분도 많고 그런데 전문적인 컨텐츠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노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그냥 삼각 다리에 그냥 핸드폰 있으면 돼요. 조명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 드린 라이브 커머스하고 똑같죠.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전체적으로 영상을 좋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로 찍었을 때 영상을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뭘 넣고 뭐 이걸 영상을 그러니까 소리를 빼고 뭐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벳픽스라고 있습니다. 나는 맵픽스라고 읽었는데 일단 벳픽스라고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과정을 보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막 하다 보면 다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자르거나 근데 자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까지 해가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편집은 거의 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붙이거나 넣거나 뭐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넣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이럴 때도 좋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찍은 거 올리면 되는데 썸네일 같은 것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썸네일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필요한 부분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이미지 그걸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이 포크리에 가서 회원가입하시고 하시면은 쉽게 잘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서 이미지 하나 놓고 그냥 글씨만 쓰면 돼요. 저도 이걸 애용하고 있습니다. 포크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요 이미지 여기 이미지 부분 바꾸고 요거 글자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걸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뭐 뭘 볼까요? 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휴대폰 화면을 꺼도 영상이 멈추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끊김없이 들으세요. 무료 여러분들 체험하세요. 지금 보시면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비아다스 먹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상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여러분 거. NBA 델러스테 골든스테이트 스포티비 나우. 자, 2022년 심각한 스포티비와 겁니다. 함께하는 첫 번째 넘버링 대회 메인 이벤트 헤비급 통합 타이틀전으로 여러분들은 진행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지도하고 보고 있는 챔피언 이게 좋다 프레스 나쁘다 은가누와 뭐 완성형 이게 장점 뭐 챔피언 한다 시리가 뭐 한다 되겠는데요. 하잖아요. 자, 그러면 복싱 기반의 은가누와 무에타이 기반 요거는 정지를 시키고 저희가 지정된 크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몽에 생겼죠? 비디오 인사이트, 옵티마이제이션 스코어, 최적화 점수 나오죠? 나옵니다. 나와요. 이 데이터가 곧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가장 많이 도움이 돼요. 81만 다 나오잖아요. 좋아요가 10만 만이죠, 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얘가 보는 SEO 스코어 같은 경우는 20점, 얘는 20점, 26점. 이게 같이 깔린 거거든요. 이런 걸 미국 애들은 같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오 좋구나 라고 한 거고, 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잘한다는 거는 뭐냐면 유튜브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고, 키워드를 잘 뽑아내야 되고, 영상을 잘 찍어야 되고, 잘 올려야 되고, 썸네일도 잘 만들어야 되죠. 할 게 되게 많아요. 무엇을 잘한다는 거는 뭘 할 거. 아까 그 보신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걔네들이 어떤 태그를 썼는지가 나와요. 그 태그란 건 뭐냐면 그 태그를 바탕으로 해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태그를 그대로 갖고 와서 베껴 쓸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태그라고 해가지고 연관 검색어 개념이 되죠. 태그가 들어와요. 그리고 가장 오래 쓴 앱은 유튜브. 점유율도 좋고 좋아요. 유튜브는 여러 개의 채널로 유튜브를 운영한 기업이 유명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기획사를 하는 사업도 유튜브예요. 그래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유튜브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데 그게 있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멀티 유즈로 쓸 거냐, 그래서 그걸 이제 팟캐스트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시면 1000명 이상 되면 이렇게 구독자 수에 따라서 이제 뷰 수가 나오고, 뷰 수에 따라서 돈이 나와요. 그러면 돈이 이제 쭉 나오죠. 여기 이제 계산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그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영상을 하나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광고를 2개, 3개 보여주는 게 좋으면 어떨까요? 돈은 더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유저들이 이탈할 부분이 있죠. 실제로 P&B 마케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교육 사업 쪽에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그 유튜브까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그리면서 컨텐츠를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튜브도 내가 그냥 유튜브를 하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를 잘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뒤에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거냐.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나 라이브 커머스 잘하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PPL하고 팟빵에서 광고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출렁거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팟빵이란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유명 인사들이 팟빵에 가서 많이 요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가 그려진 거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MS라는 거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컨텐츠를 공유해서 확산시키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OSMU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OSMU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그 기법으로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하나만 만들 거냐, 하나만 만들어서 뿌릴 거냐, 여러 가지로 뿌릴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회사가 그 우리 회사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컨텐츠 작성법은 뭐냐면 유튜브 유저들한테 내가 제일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흥미 위주로 가요. 근데 흥미 위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흥미 위주는 금방 이제 좀 떠납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흥미는 굉장히 많이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지식 개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은 제작이고요. 영상은 좀 강하게 무겁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은 15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영상에 대해서 네이버 구글이 좀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썸네일하고 이 영상에 대한 먼저 1차적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게 제일 좋고요. 설명은 1000자에서 1500자로 티스테이처럼 글처럼 신문처럼 글쓰기,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책처럼 딱딱딱딱 목차를 두고 툭 하시는 그런 기법인데요. 그리고 구글은 이제 중간 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뭐 저기 수정할 거가 있으면 수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최적화 점수를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그 프로그램으로 깔아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일주일에는 편당 보통 초기에는 2편, 조금 지나서는 1편 정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상 내용이나 제목이나 글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되는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유명하면 돈 번다. 팟빵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하고 여러분 유튜브 컨텐츠 케이블 TV, 그러니까 케이블 TV의 컨텐츠도 들어갈 수 있어요. 팟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가 잘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이 되게 빡빡하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어, 블로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웹에서 로그 기록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웹로그. 그래서 웹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한 건데요. 이 블로그가 나온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미국의 1990년대 닷컴의 시대 때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데는 망하고 어떤 데는 망하지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은 데를 공통적으로 뽑아 보니까 개방, 공유, 참여 그리고 협업이라고 하는 그 큰 그 뭐라고 할까요? 사상적 개념, 철학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SNS는 이런 이 웹 입점력의 정신을 가지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개방, 공유, 참여 그리고 협업이 되는 거예요. 자, 네이버 블로그 상위 포스팅 부분은 블로그 지수에 처음에 높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는 창조적인 걸 좋아하지 어디서 카피해서 뭐 넣거나 뭐 유사한 거 넣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똑같은 게 나왔을 때 구글에도 나오고 네이버에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충돌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든 즉 구글이든 원본이 어디냐를 따져요. 근데 원본이 어딘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공장이란 거를 돌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기 그 네이버 바이럴 업체들이. 그러면 그 공장이라는 애들을 돌리는 애들이 범위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네이버는 그 컨텐츠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걸리면 아예 그냥 확 죽여버립니다. 블로그를. 1일 포스팅은 하루에 하나에서 2개 정도 하시면 되고요. 최소 3달 정도 꾸준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시면 키워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로 키워드를 쭉 빼보시면 네이버에서 뽑아보시면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셔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가 뭐냐면 광고 대행사, PNB 마케팅, 우리는 뭐뭐뭐 이렇게 해서 3개 전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계속 중간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검색 엔진이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잘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 가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늘리기나 카페 활동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 활동하기는 뭐냐면 이 블로거 아이디의 지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블로거만 하는 애들이랑 카페까지 활동하면서 진행하는 거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밴드 활동은 뭐 어차피 뭐 그거는 저거고요. 그리고 예약을 올리는 부분도 좀 시간을 좀 정해서 좀 올려야 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요 시간에 보잖아요. 요 시간. 그러면 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 검색 엔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블로그 포스팅 뭐 다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 올린 블로그 포스팅을 네이버가 검토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대로 가면 되는데 새벽 1시나 2시 정도가 좀 좋다. 옛날에 파워블로거는 일부러 그때 시간을 올렸어요. 자, 여기서 얘기 나왔죠. 웹로그, 위로그, X, 그래서 블로그. 블로그는 웹 입점력 정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유 개방, 뭐
참여. 근데 이 공유 개방 부분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 개방 공유 참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앱스토어 맞죠? 제가 아이폰을 잘 안 써서 앱스토어를 개방한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개발을 해라. 애플에서 팔아줄게. 비율은 어떻게? 7대3 3대7로 나누자라고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삼성의 프로그래머는 몇 명이고 애플의 프로그래머는 몇 명이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의 프로그래머는 뭐 20만 명이네 10만 명이네 뭐 이렇게 돼요.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애플은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래머가 자기 직원이래요. 소사장 제도라고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밴드가 계속 나와요. 밴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밴드도 같이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를 같이 하셔야 된다. 보시면 얘가 핵심이고 네이버 카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가 없긴 한데 여기도 유튜브 나오죠. 유튜브, 카카오, 뭐 네이버 뭐 있죠. 그래서 보면 이 밴드 부분은 한번 내가 그 액티브 팔로워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액티브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후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키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큰 것 위주로 이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란 거는 people, think, traffic, 그렇죠? writing, like, identity.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그 네이버에 글을 쓰는 것도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글을 쓰는 거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맨날 보험회사 다니면서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입해줘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이 유튜브나 그 블로그에서 가져갈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정보, 그러니까 가치를 가져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도망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플레이어 이렇게 쫙 뿌리고, 그렇죠? 예, 이거 저기 미사일 맞을 바까 도망가는 겁니다. 지진 씨도 아무리 좋아도 도망가요. 짜증 나거든. 아니에요, 이런 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뭐냐면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닌 힙 투 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좋은 의미예요. 힙 투 힙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로 있거나 의자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지시를 내리는 형태였잖아요. 이렇게. 너 그거 뭐 해. 근데 지금은 친구처럼 술 한잔 마시면서 같이 보면서 앞을 보면서 무엇을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강압적인 홈페이지의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재미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한테 좀 그 시간을 소비한다. 그 누가 그랬는데 앞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 앞으로의 그 미디어는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멸공 빠꾸 하신 분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요새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상 시간을 붙잡아 두려면 어떤 거를 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의 멋있는 사진이라든지 뭐 커피숍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여행 사진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그 사진 작가 영역까지도 가는 그런 사진이 많더라고요. 자, 구글이 갖고 있는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자, 보세요. 고만고만한 놈들이죠. 처음에 구글이 그 검색 엔진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수많은 사람들 스탠포드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학에 있는 그 수많은 저서를 교수들이 누가 인용하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인용을 누가 하느냐를 봐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크고 중간 놈이 다시 커지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구글은 검색 엔진에 항상 누구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추천해 줬다. 그러니까 백링크라고 하는 링크를 걸어줬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랭크가 여기가 있는 거고요. 그 어쨌든 구글은 이런 거를 좀 오픈해 줘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는 한 단락 부분을 이렇게 다 잡아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컬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라면,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식인의 상위는 붙여주고 뭐 네이버에 뭐죠 카페는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줘요. 그 틀리죠. 그래서 네이버, 구글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웹문서로 검색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면 되는데, 포스팅 수량, 그러니까 얼마나 했냐, 이웃수 너 이상한 애 아니지, 그리고 하는 거예요. 댓글 트래픽 공감이 들어가는데, 댓글과 트래픽 공감은 네가 쓴 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일일 방문자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 맞게 썼느냐라는 거고, 일일 방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습니다. 역사는 뭐냐면 네 아이디가 얼마나 오래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팅 포감이라고 있는데, 이제 포스팅을 이제 가져갑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쳐주는 거죠. 그리고 체류 시간, 페이지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자잘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쓴 지도 뭐 한 달도 안 됐고 포스팅 수량도 10개가 안 됐다. 근데 상위 노출을 꿈꾼다. 그것도 키워드가 센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꾸준하게 약한 거부터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약한 키워드부터 올린다는 건데, 그 제목을 어떻게 뽑냐? 아까 보시면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 키워드 이렇게 추출해주는 그 시스템 있죠? 그 광고 시스템. 그 거기 들어가서 뽑든 뭐라든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 중에 쭉 나열을 해가지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좀 작은 거. 그리고 사실은 3개월 정도는 해야 되고요.
이제 한 PC에서는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한 PC당 이렇게 로그인 바꿔가면서 한 세 개, 네 개 하시는데 그것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런 분들이 진행을 하면 이제 네이버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량의 블로그를 운영해가지고 최적화 블로그를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란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괜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너 했다라고 평가받으면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의 글쓰기는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보니까 핵심 키워드하고 서브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면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부분에서 받쳐주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네임 그 부분과 이제 영상 부분도 영상 부분이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는 영상 이름으로 잡아주고 진행하는 거. 그렇게 진행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전문 PPT 자료가 좋은 자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PPT 같은 자료를 이제 PDF나 PPT 자료를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환을 시킨 부분이 되게 좀 이미지로 변환해서 올린 다음에 그 설명하는 게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언제나 원본을 위주로 좀 올리시면 되고요. 제목이나 키워드, 핵심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좋아할 만한 작업을 좀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림이 들어가고요. 제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광명시민이라고 아까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한 거 나와 있죠? 테스트 보시면 그 4분간 했던 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마무리 해야지. 할 것 많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쓰냐면 내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쓰면은 딱 맞아요. 안녕하세요. PNB 마케팅 김하성 대표입니다. 오늘 이번이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튜브만큼 구독자나 그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 컨텐츠를 주고 보고 자, 이게 이제 라이브 방송은 좋은 게 편집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쭉 올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연습하기 전에 1시간 동안 내가 무슨 얘기를 사람들한테 할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팟빵 광고라는 키워드가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되게 좀 키워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팟빵 광고를 저희가 주력 서비스로 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위에 뜬 거예요. 1위. 그래서 여기도 뜨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게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는 제품의 브랜드명이나 카테고리를 치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걸 보게 하고 여기서 그림이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벌써 전형이 3개잖아요. 4개, 5개, 6개, 그쵸? 그러면 점유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글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이거 글 작업 수정도 편해요. 안녕하세요. PNB 마케팅의 김하성 대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옵티마이제이션 스코어라고 해서 발효 84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그 구정설, 그러니까 원래 설날이 84점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2022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자꾸 보시면 미루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마케팅에 점수를 대한 많이 줘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근데 중요한 거는 신년에 여러분들 사업 이렇게 구상을 좀 그 했고요. 핵심은 글 쓰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글 쓰는 거를 보면 그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세부 정보, 그러니까 제목이 있어요. 동영상 세부 정보에서 PNB 마케팅의 그리고 핵심은 이게 100자입니다. 100자. 요거는 동영상의 이름을 100자로 하면 딱 좋아요. 근데 핵심 키워드가 잘 나와야 되겠죠. 핵심 키워드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 틀린 거고요. 보시면 제목하고 설명이 PNB 마케팅 김하성 대표입니다. 여기서 PNB 마케팅이란 걸 강조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얼마였습니까? 1108자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어느 카테고리 보시면은 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간접 광고, 스폰서십 이런 거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어설프게 그런 거 그냥 했다라고 하면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태그, 그다음에 동영상 언어는 어차피 뭐 한국어니까 선택 안 하니까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유튜브는 4가지 화면을 끊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은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썸네일 부분, 그 다음에 영상 부분을 잡아서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그 블로그에 대해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들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이고, 잠깐만요. 저희 회사만이 갖고 있는 SE 교육 기본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이게 내부 자료예요. 보여드리는 거는 기본 규칙이나 이런 게 있다. 이거는 구글의 SEO고요. 그리고 이제 SEO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냐 이렇게 보면 여기가 핵심 키워드 쭉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네이버 이렇게 해서 키워드 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노출을 내가 몇 순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체 문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딱 핵심적인 키워드가 보통 30개에서 50개, 서브 키워드 같은 건 100개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100개에서 200개까지도 가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 사실 그거.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네. 뭐
마지막 마무리는 이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그 코카콜라 영상인데요. 코카콜라를 친구로 그러니까 이게 SNS 초기에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사람들한테 좀 제시한 컨텐츠 같은 거예요. And I will share with you everything I have to share. I'll be my woman. 이게 뭐냐면 혼자는 못 하고요. When you call me, I'll be there. 그 둘이 목말을 태워서 하면은 2병을 준대요. 한 병 값을. One who means something in this world. My friend, I will love you till the end. And I will share with you everything I have.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컨텐츠에 대한 부분과 가치 전달에 대한 부분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품이 뭔지 편한 얘기로 뭐 다른 걸 하더라도 좀 기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요새는 슈퍼카도 레플리카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맨손으로 수동으로 만드는 것보다 저거 한 것 같아요.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은 그런 거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실패하더라도 남는 거는 나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남은 건 있어도 남은 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뭐 그런 부분 아닐까. 그런 부분 아닐까 나 그런 생각. 베트남 아니면 중국에서 만드는 올라와요. 세관한테만 안 걸리면 그냥 하고 싶어요. 저도 가서 사고 싶어요. 한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Just like a spark that's breaking out. Can't make a stop, can't turn back now. We know that there's no room for doubt. No, we can't turn back now. I see danger in your eyes. Up all night, and I can feel like this. Made of gold, a mind you can't control. I'm ready for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만드는 차를 컨텐츠를 올려요, 유튜브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해요. 진짜 얼마인지 궁금하긴 한데 물론 뭐 엔진이 좀 그 다른 거고 뭐 하긴 한데 한번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슈퍼카
가짜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컨텐츠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빠져들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구매 욕구까지 느끼는 부분이죠. 유튜브나 블로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에 글을 쓰는 거냐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그 차이는 없습니다. 계속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그 니즈가 있으시다면 항상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 여러분들한테 뭐 아카데미적인 부분으로 교육도 시켜드릴 거고 관련된 부분도 많이 좀 가르쳐 드릴 거고 같이 사업할 수 있으면 사업도 해드리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지금 이 4시간의 시간은 너무 짧다. 그러니까 카톡 아이디입니다. 웹사랑으로 등록해 주세요. 등록 후 어디서 등록했는지 체크해 주세요. 등록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같은데요. 약간 시간이 남아서 제가 드릴 만한 자료가 또 있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또 있네요. 구글 SEO 자료가 하나 더 있고요. 요거는 구글에서 준 자료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준 자료를 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드리는 자료 같은 걸 보시면 딱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릴 만한 자료는 몇 개 더 있는데요. 이게 자료를 제가 공유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 관련된 자료는 좀 공유해 달라고 제가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 기초편도 있고 뭐 있는데 준비한 거를 다 못 풀어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그 대신 저희 회사가 구로에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뭐 좀 열정 갖고 계신 분들은 오시면 뭐 새롭게 무엇을 하든 저희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그 움직이시는 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 같이 확인해 봐서 어떻게 같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저희가 하는 건 그거예요. 하드웨어적인 지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지원,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도 더 필요하다면 더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라이브 커머스 하면 이 전화번호 온 거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관리해주는 시스템 번호,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이렇게 전화한 거에 대해서 체크한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콜믹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콜믹스를 가지고 물론 뭐 이게 이제 0505 번호로 이 번호로 했을 때 1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브 커머스 하실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뭐 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좀 나눠서 좀 구매하시거나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나중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저기 이미지 공유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공유 사이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같은 거는 어떻게 피해 가셔야 될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도 그냥 보기 좋은 영상이라고 해서 남의 거 그냥 뚝 띄워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한번 걸리면은 대책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작권을 쓴 라이브 커머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다. 이러면은 가중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성공시킬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팔로워가 많아야 된다. 그 액티브 팔로워를 모으기 위해서는 뭐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따라 하시는 거 좋다. 근데 액티브 팔로워를 모아서 어떻게 보여줄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획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SNS로 많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더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